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남자분들의 쌍꺼풀을 없애드리는 내용에 대한 영상이 되겠는데요. 사실 최근에도 그렇고 여러 번 이 주제로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는데 자주 제작하는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쌍꺼풀을 없애는 수술이라는 것을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가 않고 어떤 병원에서는 아예 안 된다, 할 줄 모르는 건데 안 된다라고 말을 하겠다. 어느 병원은 되더라, 거기 가봐라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쌍꺼풀 없애는 수술이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엄밀히 말하면 있는 쌍꺼풀을 풀어서 쌍꺼풀을 없어지게 만드는, 평면으로 만드는 그런 수술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수술도 실제로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 쓰는 건 아니고, 남자분들에게도 저처럼 이렇게 떴을 때는 안 보이는 속쌍꺼풀은 결국 나이 먹고 처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속쌍꺼풀을 만들어주면서, 저처럼 이제 아예 없는 사람으로 속쌍꺼풀을 만드는 것과 똑같이 속쌍꺼풀은 만들면서 위에 있는 겉쌍을 풀어주는, 그래서 결국 저처럼 떴을 때 쌍꺼풀이 안 보이게 만드는 이제 그런 수술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수요가 많은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물어보죠. 이제 상담을 오시면은 쌍꺼풀 없애고 싶습니다, 또는 쌍꺼풀이 생겨서 왔습니다 이렇게 왔을 때 언제 생기셨어요 쌍꺼풀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주로 이제 한 30대 이후에 어느 날 쌍꺼풀이 생기더니 점점 진해져서 안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부 처짐이 어느 정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안검하수도 있는 분들이 눈이 잘 안 떠지면서 쓸데없는 겹주름이 생기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도, 제가 30평생을 예를 들어서 쌍꺼풀 없이 살았는데 30대 때 갑자기 굵은 겉쌍꺼풀이 생기면 좀 적응하기 힘들겠죠. 갑자기 좀 담백해 보이던 인상, 눈에서 좀 느끼해 보이는 눈이 갑자기 될 수 있으니까 약간 눈엣가시 같이 이걸 정말 꼭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대상이 되니까, 남자분들은 사실 심각하지 않으면 수술을 하려는 생각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당장 수술을 하고 싶다, 또는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이런 수술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면 바로 달려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본인이 찾아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주변 여자친구나 부인분들, 어머니, 여동생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알려줘서 이런 게 있더라, 가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분들은 수술을, 사실 제가 이제 오늘도 여러 명의 케이스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거 보여드리면 자기가 찾던 수술이고 이런 걸 해주는 병원이 많지가 않으니까 바로 수술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자주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한번 겉쌍꺼풀이 생긴 분들, 또는 어렸을 때부터 있던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그 수술하셔서 만든 것만 아니면 잘 풀리니까, 겉쌍꺼풀이 있는 분들 또는 생긴 분들을 속쌍꺼풀로 낮춰서 절개법으로 할 수 있어요. 절개법으로 해야 안 풀리고 눈매그 정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절개로 할 수 있는 경우도 간혹은 있지만 좀 드물다고 보고, 오늘 케이스는 전부 다 절개법으로 하는 케이스에 해당되겠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한 40대 남성분 되는데, 이 쌍꺼풀이, 이렇게 진한 쌍꺼풀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다, 나이 들면서 생겼다. 그래서 이걸 없애는 수술을, 쌍꺼풀을 이렇게 속으로 낮춰드리고, 눈매 교정, 졸려 보이는 안검하수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같이 또렷하게 해서 이렇게 없애드려서 훨씬 담백한 인상으로 이렇게 바꿔드렸죠. 이게 수술 후 5일째 사진이에요. 쌍꺼풀을 낮추는 수술이기도 하고, 엄청 얇게 하는 수술이기도 하고, 속쌍꺼풀로 들어가게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붓기가 많이 생기지 않아요. 아예 없는 사람을 절개법 해도 마찬가지 얘기지만, 속쌍꺼풀로 이렇게 하는 분들은 붓기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점 주목해서 보시고요. 다음 분의 경우도, 이 사람은 이제 쌍꺼풀이 진하진 않지만 미세한 겹주름들이 있고, 안검하수가 이제 큰 문제죠. 눈이 굉장히 졸려 보이시잖아요. 그걸 겸사겸사 이제 고칠 겸 속쌍꺼풀로 하고, 눈을 또렷하게 해서 이렇게 수술 직후 5일째 굉장히 다른 사람, 같은 사람 만나 다시 확인해 봐야 되죠. 눈썹이나 점 위치 보면 같은 사람 맞죠. 눈만 또렷해져도 이렇게 사람 인상이 달라진다. 근데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가능하다, 절개법만 선택해주면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수술로. 다음 분의 경우도, 이분은 젊은 남자분 같은데 왼쪽에만 쌍꺼풀이 있는 이런 분이셨어요. 이런 경우도 눈이 좀 너무 짝눈 같으니까 안검하수도 좀 심하죠. 그래서 겸사겸사 쌍꺼풀을 이렇게 낮춰드리고 눈매 교정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오른쪽 눈의 경우는 쌍꺼풀이 없는데도 이런 속쌍꺼풀이 있어야 이마를 더 이상 쓰지 않고, 나이가 들면서 처질 피부를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 한번 접히는 속쌍꺼풀이 있어야 이걸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겸사겸사 왼쪽은 쌍꺼풀을 없애고, 오른쪽은 눈을 좀 더 또렷하게 하는 목적으로 수술을 했고요. 다음 분의 경우도 쌍꺼풀이 한쪽은 진하게 있고 한쪽은 좀 희미하지만 겹주름처럼 여러 줄 있는 이런 중년 남자분이셔서 속쌍꺼풀로 딱 정리를 해드리고, 눈 또렷하게 해드리고, 훨씬 또렷하고 그 신뢰감
부담 있는 인상이 되셨죠. 훨씬 더 어려 보이고요.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다음 분은 젊은 남자분인데 쌍꺼풀이 미세하지만 크게 이렇게 겉쌍꺼풀이 아웃라인처럼 있어서 여자들도 소화하기 힘든 라인이죠. 그리고 안검 하수도 있어서 뭔가 눈이 좀 졸려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속쌍꺼풀로 바꿔드리고 눈매 교정을 해서 이렇게 또렷하게 담백하게 바꿔드린 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있는 이런 젊은 남자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수술하신 건 아니니까. 다음 분의 경우도 좀 젊은 남자분인데 이분의 경우에는 저도 몇 번 되물었던 것 같아요. 쌍꺼풀을 없애고 싶은 게 확실하냐. 약간 그렇게 심한 쌍꺼풀은 아니고 아주 느끼해 보일 정도의 눈은 아닌데 쌍꺼풀을 내리고 없애고 싶은 게 확실하냐고 여러 번 되물었지만 확실히 없애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렇다면 속쌍꺼풀로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속쌍꺼풀로 내려드리고 좀 더 여성스러운 눈에서 좀 더 남성스러운 눈, 좀 더 담백한 눈으로 이렇게 바꿔드린 분도 있었어요. 다음 분도 한 40대 정도 되는 남자분 같은데 왼쪽에는 이렇게 진한 쌍꺼풀이 있고 오른쪽은 눈이 쳐져서 가리기 시작하고 오른쪽 눈은 이렇게 커지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고 왼쪽은 쌍꺼풀을 얇게 만들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고 어찌됐든 이 수술 직후 모습 이 모습이 되어야만 이 상태에서 나이가 들어도 지금 바깥쪽 쌍꺼풀이 살짝 보이시잖아요. 그 상태에서 나이를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뒤쪽 쌍꺼풀만 살짝 얇아질 테니까 그래도 버티실 거고 수술할 필요가 없으실 거고 한 20년 지나도 제가 볼 때는 눈을 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속쌍꺼풀이 있어줘야 처지는 피부를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다음 분은 이제 쌍꺼풀이 아주 진한 이국적으로 생긴 젊은 남자분이셨는데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국적으로 생겼다 뭐 이런 유의 얘기들을 좀 들으실 만한 그런 눈도 굉장히 크고 쌍꺼풀이 진하시니까 그래서 이걸 좀 낮추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큰 눈 돌출안들의 경우에는 쌍꺼풀을 아무리 낮게 해도 속으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 부지로 제일 낮게 쌍꺼풀을 잡아봐도 좀 보이는 경우에는 환자분은 아무리 내려도 조금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보여드리고 이제 동의를 구하고 수술을 하거든요. 상담 때 그렇게 이제 합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런 케이스고 완전히 속상이 될 수는 없었지만 좀 쌍꺼풀을 아주 얇게 바꿔보고 그게 보여드리고 어떠시냐 그랬더니 이렇게만 좀 낮아져도 나는 좋겠다 이렇게만 돼도 소원이 없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동의가 돼서 한 거고 아주 살짝 보이게 나왔지만 뭐 그래도 수술 전에 비해서는 좀 더 남자답고 좀 담백해 보이고 좀 그런 이국적인 이미지를 좀 벗었다 라고 볼 수 있죠. 이분들부터는 이제 한 달째 이상 된 사진인데요. 양쪽에 이렇게 쓸데없이 높은 쌍꺼풀이 있고 졸려 보이죠. 안검하수 있는 분을 속쌍꺼풀로 또렷하게 바꿔드려서 한 달 이상 지나니까 완전히 자리 잡아서 자연스러워져서 이제 수술한 지 모르죠. 이 사람 처음 만나면 원래 이런 겉쌍이 있었는지 눈이 졸려 보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처음 만나면 저처럼 이제 원래 그냥 속쌍꺼풀이 있고 또렷한 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수술 시점 이후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어떤 수술 과거력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쌍꺼풀이 없던 사람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티가 전혀 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다음 분도 젊은 남자분인데 쌍꺼풀이 좀 쓸데없이 높아서 아웃라인 겉쌍이시죠. 그래서 뭐 여자라면 괜찮은 눈이지만 남자기 때문에 좀 느끼해 보인다라는 그런 불만이 있으셔서 속쌍꺼풀로 낮춰드렸고 하는 김에 좀 졸려 보이는 느낌 있는 안검하수를 고쳐서 또렷하게 그래서 이분도 수술이 잘 됐고 수술 후에 이 사람을 처음 만난다면 이런 수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힘들죠. 원래 이런 쌍꺼풀이 있었을 거라고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전후를 띄워놓고 나서 보니까 아는 거지 수술한 티가 나지 않게 쌍꺼풀을 속으로 바꿔드릴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수술을 하셔서 이렇게 겉쌍꺼풀 생긴 분들은 다른 영역이에요. 그거는 이제 좀 얘기가 복잡해지고 재수술 영역 또는 뭐 소세지 눈 영역을 보시면 될 것이고 수술을 한 적이 없는데 쌍꺼풀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높게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나이 들면서 30세 이후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처지면서 두 가지 경우는 어쨌든 수술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잘 풀리고 잘 내려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문제없이 아래쪽으로 쌍꺼풀을 내려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의도한 높이의 쌍꺼풀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담백한 인상으로 또렷하고 신뢰감 있는 인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